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와 있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4개월 반만 지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영원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번째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제 녹화예요. 왜냐면 어제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제가 놓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자료 갖고 계신 보내주십사라고 좀 알려주십사 말씀드렸더니 친절하게도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 자료, 제가 놓친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재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에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주제는 영원한 화학물질,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뭐냐면요, 그냥 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로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는 거 몇 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PFOA라고 하는데 이건 과불화 옥탄산이라고 하고요. PFOS는 과불화 옥탄 술폰산이라고 합니다. PFHXS는 과불화 핵산 술폰산이라고 하고요. 뭐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당연히 뭔가 유해성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겠죠. 실제로 유해성이 지금도 많이 연구 중이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질 거라 보이고요. 근데 명확하게 밝혀진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FOA 같은 경우는 이제 간과 췌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여러분 췌장암은 다 알고 계시죠? 췌장암은 한 번 걸리면 생존율이 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암 중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암인데 이 암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밝혀졌고요. PFOS라고 불리는 이 화학물질은 갑상선 호르몬과 생식기에 영향을 줘요. 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 반응도 약화시킵니다. 면역하면 보통 감기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 관련해서도 이게 다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태아의 낮은 출생 체중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과부로 핵산술폰산 같은 경우는 대사장애 유발, 역시 면역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역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쏟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독성이 강해도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이게 뭐 몸에서 그냥 뭐 쉽게 배출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별명이 Forever Chemical이에요. 과부화물의 별명이 Forever Chemical. 그러니까 영원한 화합물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이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쉽게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안정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 같은 뭔가 개발자들, 개발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여기저기 활용할 게 너무 많아요. 단순히 무슨 코팅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아주 쓰기가 용이한 거죠. 쉽게 변하는 것들은 당연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게 환경에 배출됐을 때 분해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배출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변으로 배출되면 좋은데 땀이라든지. 근데 대사작용을 통해서 배출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혈액, 간, 신장 등에 장기간 머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장기간 머물면서 이런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선진국 위주로 많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하 노출 경로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물만 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물. 영상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하기 위해서 물만 가지고 할게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당연히 이제 어떤 어디선가 그 취수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4대강이 취수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정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대강 주요 지점 수질 오염도입니다. 수질 오염 체크할 때 자주 나오는 게 BOD라는 수치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BOD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녹색 빛깔 나는 것이 그 낙동강이고요. 이 노란색이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호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낙동강은 이제 영남 지방이죠. 그 다음에 이 파란 빛깔이 한강이고요. 주로 수도권에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금강은 충청권에 주로 공급하는데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이 조금 수치가 가장 오염되어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이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BOD랑 항상 따라다니는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용어가 바로 COD인데요. COD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오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은 보통 수준이었어요. 2012년에. 근데 시간이 흘러도 역시 계속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오염되어 있는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낙동강이 왜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이 산업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산업단지가 몇 개냐면요. 이 산업단지만 200개가 넘습니다. 산업체가 200개가 아니라 산업단지가 200개입니다. 한 단지당 몇십 개에서 몇백 개의 그런 산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폐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버리면 불법이지만 폐수 처리를 해서 또 희석해서 버립니다. 그렇게 버리는데 암만 폐수 처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100% 거른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이 계속 강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단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경제성장 이런 것도 맞지만 또 이면에는 이런 또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그 총인, 그러니까 인의 양인데 인과 관련된 인이 포함된 화합물 총량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이 굉장히 안 좋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다행인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그래도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는데도 그래도 그 영산강보다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로 좀 높다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이 많아지면요, 그 부영양화랑 관련이 있어요.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주의 있게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질소인데요.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가 포함된 화합물의 양인데 이게 많으면 역시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됐다는 건데 역시 상대적으로 낙동강이 높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아까 오염 지표들을 봤을 때 딱히 급상승하고 있는 거 시간에 따라 우상향하는 건 없죠. 다행히 기본적으로 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좀 낮아진 추세를 보인다는 건 다행인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낙동강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런 강에서 우리가 취수원을 주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물을 거기서 깨끗이 해서 먹는 건데 좀 몇 가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기사를 살펴볼게요. 2019년입니다. 5년 전에 대구 수돗물 과불호화물 농도 높아 또 물사태 시민 불안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물사태.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워낙 큰 사건이어서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태가 터졌었죠. 그래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됐었죠. 94년도에는 낙동강의 벤젠 톨루엔 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이런 공장에서 폐수로 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2019년에 대구에서 수돗물입니다. 정수작물이 아니라 과불화물 농도가 0.078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제가 특별히 단위를 말씀 안 드리면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0.07이거든요. 대부분 과불화물들은 대부분이. 근데 0.07보다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부산시는 더 높게 나왔어요. 0.21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와서 엄청난 문제가 됐었죠. 수돗물이니까요. 수돗물을 바로 안 드신다 하더라도 수돗물에 오염되면 뭐가 문제죠? 여기서 여러분들 목욕도 하잖아요. 목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미세한 여러 가지 물 입자들 상태로 우리가 들이마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또 양치도 하게 되죠, 그죠? 또 그걸로 실제 우리가 요리할 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수돗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이 오염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2019년에 그랬는데 2020년에 또 뭐가 터집니다. 낙동강입니다. 원수, 정수. 여기서 원수는 깨끗이 하기 전의 상태고요. 정수는 깨끗이 한 물이겠죠. 근데 거기서 발암물질 과불화합물이 기준치 이하지만 미량 검출된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도 아니죠. 실제 화명정수 사업소라고 있는데 원수가 아니라 정수입니다. 정수된 물에서 보세요. 기준치 이하예요. 기준치 이하긴 하지만 기준치보다 많이 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깨끗이 한 물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거죠. 좀 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2020년 이렇게 터졌는데 그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고요. 그 피해 보호 A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화명정수장에서 2020년에 원수에서 0.016이었는데 정수래도 0.011, 약 31%만 걸러집니다. 나머지 69% 남아있다는 얘기죠. 덕산 정수장도 보시는 것처럼 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35%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65%는 그대로 그 오염물질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도로 넘어가면 그래도 원수에서의 양은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역시 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율은 36%. 그러니까 여전히 한 64%는 남아있는 거죠. 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조금 준 건 맞지만 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기준치 이야기는 합니다. 예, 이야기는 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명장 정수장은 2022년도에 원수에서 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깨끗이 한 물에서 오히려 검출이 돼요. 0.005라는 수치가 잡힙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검출한 게 이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잡히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출된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구시 상수사업본부 자료 중에서 이걸 한번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참고로 그냥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검색해서 찾기도 어려운 자료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검색이 안 돼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낙동강 과불암물 검사 결과입니다. 과불화 옥탄산과 과불화 핵산 술폰산 자료고요. 원수와 정수 이제 자료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고요. 근데 거기서 제 데이터 중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여기는 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추정하건대 2020년이나 2019년도 자료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날짜별로 검사한 결과 있거든요. 날짜별 나와 있죠. 과불화 옥탄산 결과인데요. 대구시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수에서 보세요. 0.013인데 정수하면 숫자가 높아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0.031인데 여기서 0.034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역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것만 몇 개 뽑아온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는 거나 아니면 거의 일정하거나 정수를 했는데 너무 이상하죠. 정수하면 깨끗해져야 되니까 확 줄거나 없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과불화 핵산 술폰산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월 11일 날 0.002죠. 근데 갑자기 정수라면 0.074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많이 증가하죠. 35배 이상 증가하잖아요. 7월 9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4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4배가 아니라 40배 이상 증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산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구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아무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추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왜 정수와 깨끗이 한 물에서 왜 증가가 했느냐. 이 원인은 거의 99.9%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활성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이 이제 우리가 정수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소재 중에 하나인데 활성탄 많이 써요.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활성탄이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흡착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물질 다 흡착하고 있다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흡착돼 있던 이물질들, 그런 위험한 물질들이 서서히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수한 물에서 그 빠져나온 그런 오염물질들이 검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그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이 보시다 보면 또 많은 관계자분, 이쪽 관계자, 종사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검출된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괜찮지 않냐. 기준치하면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반적인 노출량을 우리가 계산해서 어떤 기준치를 정하거든요. 위험물질에 대해서. 이 정도는 평생 먹어도 되는 농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말 안전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실은 기준치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자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2년도 EPA 미국 환경보호청입니다. 예, 미국 공식 기관에서 나름 가장 최근에 이런 입장문을 내요. 입장문 중에서 그중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원문 그대로 갖고 봤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좀 요약해 드리면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기준치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여러 자료나 전문가들 입장을 다시 한번 조합해 보면 결론은 여기 니어 지로라고 나오죠.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네거티브한 헬스 이펙트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와서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들어와서 분해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해가 안 되고 오랜 기간 우리 몸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0에 가까운 굉장히 아주 적은 0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하라고 마냥 안심해서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항상 과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계속 과학적 지식이 창출되면서 지식이 쌓이다 보면 어떤 기준치 같은 것도 바뀌는 거거든요. 안전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2022년도에 막 나왔잖아요. 그런 과부하물들이.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입장문을 내냐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도 과부하물이 0.01은 잡힌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잡히니까 어떻게든 얘를 없애게 하겠다. 기준치 이하를 하더라도. 그래서 활성탄을 그동안 교체 주기가 3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쓰다가 그 다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빨리 바꾸겠다. 1년 정도로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쪽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 제가 놓쳤던 자료가 요거였습니다. 참고로. 대구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나온 수돗물 품질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실험한 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2022년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부산시도 가장 최근 게 2022년도였잖아요. 근데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정수 사업장에서 검출이 안 되는데 다인 거죠. 그런데 과불화 옥탄산 PFOA는 이런 가창이나 공산 정수 사업소에서는 검출이 됩니다. 숫자가 뭐 0.000000 적혀 있으니까 적어 보이는데 단위가 미리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그램을 다시 바꾸면 0.007, 0.006 잡힙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죠.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인데 그래도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자료도 극미량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또 충격적인 결과는 뭐냐면 그 외에 과불화물입니다. 과불화물 종류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과불화 펜탄산, 과불화 핵산산, 과불화 헵탄산. 이거에 대해서도 실험한 자료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검출이 안 된 사업소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검출이 되는 매곡이나 문산 사업소는 미량이지만 검출이 됐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자료입니다. 2022년.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2022년도에 부산시에도 대책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2023년도부터 뭔가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를 전 희망하잖아요. 바라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구시든 부산시든 예를 들어서 이런 영남 지방에서 예를 들어 수돗물 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각 도시별로. 그럼 평가위원회 자료가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수사업본부 들어가면 그 위원회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최근 2023년도, 2024년도 대구시, 부산시 그런 회의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오염 지표에 대해서는 다 분석해 놨는데 과불화물에 대해서는 2024, 2024년도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찾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댓글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 자료를 봐야 제가 2차 검증을 하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혹시 아시는 분 또는 관계자분은 꼭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직 2023년, 2024년은 공개 안 됐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를 한번 살펴봤는데 서울시는 그 모든 구가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보통 2023년 8월에 보통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공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 8월이니까 정말 최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강남구, 동대문구, 강북구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과불화물 자료가 다 나옵니다. 수도꼭지 틀어서 나온 물을 실험한 건데 과불화물이 다 불검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이 공개하는 상황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산시, 대구시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길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은 극미량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까 그 미국 자료 보셨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극미량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 들어가 안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물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게끔 어떻게든 정수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부산시 그 계획을 보면 활성탄 교체 주기를 1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획기적인 거긴 합니다만 지금 특히 낙동강 쪽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들을 보면요. 1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저는 한 6개월 미만
전 한 3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정수화물에서 막 수치가 더 높아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지하게 예산 배정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뭐냐면 결국 취수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수원이 지금 알다시피 그 낙동강 주변에 산업단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옮기는 것보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 취수원을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옮겨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정책적 결정한 문제고요. 근데 실제 환경부에서도 취수원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토라고 하니까요. 한번 우리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남지방, 뭐 대구나 이런 부산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한번 요청해 보는 게 좋고요. 수질 검사 요청하면 막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도 요청하는 거예요. 과불화물도 검사해 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달라라고 자꾸 요청, 그런 민원이 많아져야 실제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받을 때까지는 불안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하나 뭐 팁을 알려드리면 집안에 이제 정수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는 여러분 다 거릅니다. 과불화물 100%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역삼투막 기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정수기 뭐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혹시 좀 불안하신 분은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를 사용하시기 바라고, 정수기 그 분리하는 그 필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런 필터 종류 다르니까 혹시 불안하신 분은 역삼투막 기반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